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오늘도 또 출장길에 떠납니다. 오늘은 전라도를 가게 되는데 전라북도, 김제, 남도, 담양 이렇게 이제 출장을 갈 예정이에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출장을 다닐 때 일기예보를 보고서 비나 눈이 오면은 웬만하면 출장을 안 가는데, 오늘은 그 현장 상담 의뢰자분들이 시간이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휴일로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어쩔 수 없죠. 비가 와도 가야죠. 근데 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옵니다. 지금 도착을 했는데 사장님이 안 계시는 것 같네요. 제가 이번에 다녀온 곳은 전북 김제하고 전남 담양 두 곳의 펜션입니다. 첫 번째 김제 펜션은 거의 완성 단계였고, 두 번째 펜션은 지금 한창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에요. 여기 두 곳도 하루 만에 다녔는데 비가 많이 내려서 참 쉽지 않았지만 나름은 좋은 코칭을 하고 온 것 같아서 뿌듯했었어요. 이 장거리를 다니다 보니까 요즘에는 스타리아처럼 큰 차를 사서 뒷자리를 침대처럼 만들고 중간중간에 잠시 쉬어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튼 현장에 도착해서 상담 의뢰자분들한테 필요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드리고 왔습니다. 펜션 사장님들 듣기 좋은 소리 하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참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쓴소리를 많이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였거든요. 수억에서 수십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상담 의뢰자들 기분 좋으라고 듣기 좋은 말만 해드리는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잔소리 많이 해서 돈 아끼고 돈 버는 방법 이야기하는 게 좋죠. 참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대화 중에 두 펜션 사장님들 모두 공통적인 계획을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사장님들의 계획은 이랬어요. 김제 독채 펜션은 약 150평 정도의 마당에 집이 하나가 있고 1층은 25평, 2층은 20평 정도의 독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상담을 한 담양의 큰 펜션은 총 4개의 큰 건물이 있고 건물은 1층과 2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입구를 다르게 한다면 여러 개의 객실이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분들은 모두 객실을 늘리기를 원했습니다. 김제의 독채는 1층과 2층을 따로 내서 두 팀을 받기를 원했고, 담양의 대형 펜션은 13팀을 받으려는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현장 답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계획이라면 박수를 쳐야 되겠지만 두 펜션 사장님의 계획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두 창업자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김제 독채 펜션의 경우에 1층과 2층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서로 다른 두 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면식도 없는 두 팀이 작은 마당을 함께 공유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참 불편할 거예요. 펜션 사장은 마당을 나눠서 이용하는 방법도 이야기했었지만 그렇게 된다면 너무나도 옹색한 분위기의 펜션이 만들어질 게 뻔했습니다. 멋지게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옹색한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건 용납을 할 수가 없었죠. 설령 1층과 2층을 따로 나눠서 영업을 한다고 가정을 해도 1층에 25평이 채 안 되는 객실을 4, 50만 원에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1층은 25만 원 정도가 적당할 겁니다. 그리고 위층은 20평이 조금 안 돼 보였어요. 그런 곳이라면 15만 원 이하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1층과 2층의 객실을 모두 판매한다고 해도 35만 원입니다. 그렇게라도 예약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주변에 여행 인프라가 적은 지역에서 작은 방을 선택해서 멀리서 찾아올 손님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매력 포인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독채로 판매한다면 넓은 마당도 한 팀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1층과 2층을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4, 50만 원 이상으로 판매할 수도 있어요. 분명한 건 이 예쁜 마당을 프라이빗하게 한 팀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1, 2층을 나눠 팔 때보다는 더 비싸게 판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1시간 거리의 두 번째 현장 답사를 위해서 찾아간 펜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담양 펜션 창업자가 말하길 담양이 원래도 유명했지만 요즘에는 예전보다 더 많이 알려지게 됐고 핫한 곳들이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매력적이지도 않은 객실을 감내하면서 펜션에 예약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펜션 사장이 말하길 주변에 무슨 유명한 축제도 있고 몇몇 유명 산이나 트레킹 코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길 찾아온다고 했는데 그 지역 또는 좁은 범위 안에서 거주하는 분들이나 좀 알만한 것들을 갖고 펜션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물론 지역별로 펜션의 이용 빈도는 다르겠지만 대체로 펜션 사업은 전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담양은 분명히 매력적인 곳은 맞지만 영동 지역이나 춘천, 가평, 양평 등의 서울, 경기 인근 또는 남해나 여수만큼 인프라나 유동 인구가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 곳은 박리담회 방식으로 영업해서는 안 돼요. 애매한 위치의 펜션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도 그 가격이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가격으로 어정쩡한 객실을 만들어서 운영하기보단 손님들에게 더욱 프라이빗하고 멋진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스스로가 좋은 객실 또는 비싼 객실이라고 인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싼 객실로 보이도록 노력하는 것도 모자랄 판인데 이 객실을 다시 쪼개서 옹색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은 여행 인프라가 적은 곳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방식이죠. 물론 그렇게 영업되는 곳들도 많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조건은 매출을 크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펜션 그 자체가 랜드마크가 된다는 생각으로 펜션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지역 내의 경쟁 펜션들을 확인해보고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디자인을 만들어보고 지역 내에서 경쟁 펜션들이 갖고 있지 않은 매력적인 시설들을 만들고 경쟁자들이 하지 않는 특별한 서비스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행 인프라가 적은 지역이라면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저 근처에 보니까 어떤 스타일로 만들어진 펜션들이 장사가 잘 되더라. 그러니까 나도 비슷하게 만들면 장사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펜션이 만들어진다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뜨끔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평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고 실제로 그런 펜션들을 참 많이 컨설팅해 봤습니다. 어정쩡한 위치에 특색이 없는 어정쩡한 분위기로 펜션이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성공 확률은 매우 떨어지게 될 거예요. 만들어질 펜션이 지역 내에서도 손꼽힐 만한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때 펜션 사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상담해드렸었던 두 펜션 사장님들 모두 앞으로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좀 더 멋진 펜션이 만들어지겠지만 사실 현재의 모습은 그렇게 매력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상황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도 참 좋은 이야기를 나눴었고 힘들지만 뿌듯한 하루를 마치고 잘 돌아갔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